매력적인 대화의 기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걷고 자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만 5천 단어를 내뱉는다고 합니다. 평생으로 따지면 도서관 몇 채를 채울 분량이지요. 그런데 이토록 많은 말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마음 한 조각을 전하는 데는 얼마나 서툴렀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반찬을 들며 무심코 얼굴이 야위었네? 요즘도 늦게까지 게임하는 건 아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밤을 새웠던 상황이었고, 제 말이 그의 노력과 고충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것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말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대화 잘하는 사람은 이 한마디로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주제로 말을 예쁘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족과의 대화에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친구와의 만남에서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밀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황금빛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지혜, 함께 나눠보시겠습니까?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첫째, 상대방 중심 말하기. 우리는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 중심적 대화가 얼마나 많은 벽을 만드는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의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 그러자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허리까지 아파서 잠도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다니까. 대화를 지켜보던 저는 첫 번째 분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나눴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덮어버린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 중심 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재빨리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심했어. 내가 너였다면과 같은 말들은 대화의 중심을 순식간에 나에게로 가져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대화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둡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 경험, 생각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아닌 너를 중심에 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 중심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나가 아닌 당신의 초점을 맞춘 질문이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래, 얼마나 아픈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겠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물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번에 새 차를 샀어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차예요? 연비는 어때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와 같이 차에 대해 묻습니다. 이것은 사물 중심의 대화입니다. 반면 이제 드라이브도 자주 다니실 수 있겠네요. 차를 고르는 과정이 재미있으셨겠어요? 와 같이 말하면 사람 중심의 대화가 됩니다. 특히 칭찬을 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요리 정말 맛있네 보다는 당신이 만든 요리는 항상 특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보고서 잘 나왔네 보다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훌륭한 보고서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어느 대형 병원 원장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시면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네요가 아니라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약이 잘 듣고 있어요가 아니라 약을 정확하게 복용하신 덕분에 효과가 좋네요 라고요. 환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치료 과정의 주인공이라고 느끼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풍부해지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더 필요한 것은 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경험과 감정을 중심에 두는 대화는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나라는 단어의 사용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대신 당신, 너의 초점을 맞춘 질문과 반응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흐르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마무리 말하기. 우리 삶에는 긍정적인 순간만큼이나 부정적인 상황도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제 끝이야와 같은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오랜 친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 후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지만 덕분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을 시간이 생겼어. 아프다는 건 분명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여유를 발견하게 해준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몸이 아파서 힘들어해서 끝나는 것과 몸이 아파서 힘들지만 덕분에 새로운 여유를 발견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긍정적 마무리의 힘은 단순히 기분 좋게 대화를 끝내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긍정적 마무리를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부정적인 말 뒤에 그래도,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전환 단어를 붙이고 희망이나 가능성을 담은 문장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
그래도 덕분에 수영의 즐거움을 알게 됐어.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야.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럼에도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이처럼 부정적인 현실을 인정하되 그 뒤에 희망의 메시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이런 긍정적 마무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높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가 건네는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라는 말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지난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할머니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세상이 많이 변해서 예전보다 더 어려울 거야. 그래도 도전하다 보면 너의 진가를 알아볼 곳이 생기겠지. 그 말을 들은 손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며 긍정적 마무리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 마무리는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자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오며 얻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배우자가 차려주는 식사, 자녀가 보내주는 안부 전화, 이웃의 작은 친절, 심지어 버스 기사님의 안전 운전까지. 이런 일상적인 도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에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감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당연히 해야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도리지. 그 정도는 직업상 해야 하는 일이잖아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을 아끼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도움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당연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봅니다. 당연한 일이라도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50년 해로한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80대 중반의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도 아침 차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인데 왜 매일 감사를 표현할까? 그런데 그분의 설명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죠. 아내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차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래서 이제는 매일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감사를 표현할수록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감사 표현의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첫째, 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다고 느껴 기쁨을 느낍니다. 둘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역시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감사 표현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일수록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감사한지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는 마치 돋보기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고마워는 햇빛이 넓게 퍼지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감사는 그 빛을 한 점에 모아 더 강한 온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정확히 보았고 그 가치를 알아주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밥 차려줘서 고마워보다는 오늘도 맛있는 반찬 준비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 전화해줘서 고마워보다는 바쁜 중에도 안부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져. 도와줘서 고마워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 시간 내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큰 힘이 됐어.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미소, 때로는 가벼운 터치와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특히 가족 안에는 이런 비언어적 표현이 감사의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직접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번 누군가에게 의식적으로라도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게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면 당신의 관계와 일상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예쁘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말할 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말하기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감정 표현이나 소통 방식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라온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욱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설적이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투로 가족들과 자주 갈등을 빚습니다. 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습관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말투를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대화 중 본능적으로 나오려는 말이 있다면 3초간 호흡을 가다듬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더 나은 표현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대체 표현 찾기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가 틀렸어 라는 말 대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기입니다. 부적절한 말이 나왔다면 방금 내 말이 상처를 줬을 수 있겠네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라고 즉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런 노력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게 가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습관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말투가 되어 결국에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변화의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말투를 바꾸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짧게 끝났던 관계에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관계의 질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대 간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기 방식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세대 간의 소통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극복해온 것처럼 이 또한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사로잡는 3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대화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면서 의미 있는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주고받는 메시지가 아닌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우리에게 소속감과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의도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작은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말들이 쌓여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룹니다. 결국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은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자 타인의 마음에 닿는 다리입니다.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은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계가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